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결의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집합건물에는 한 동의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이 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별도 설립 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이 관리단이 설립되면 주요한 의사결정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지죠. 이 관리단 집회라는 게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으로 관리인한테 위임한 사항을 빼고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한테 위임한 사항을 한번 알아볼게요. 집합건물법이 관리인한테 위임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2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면 1호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호의 2가 공용부분의 관리나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 집행을 하는 행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호가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 같은 경우 이런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한테 청구하고 또 이런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가 있죠. 그다음에 3호가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4호가 공동생활의 이익에 관련된 행위, 5호가 그 밖에 행위가 있어요. 특히 1호의 2, 이 공용부분의 관리나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는 이게 개정법에서 새롭게 반영된 내용인데요. 이거 좀 잘 봐두세요. 방금 보신 조항이나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을 빼고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단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또 뭐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 관리에 관련된 것, 수선 적립금에 관련된 것, 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회계감사를 면제하는 경우, 또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 경우,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 뭐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청구, 법원의 경매 청구, 그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한다든지, 재건축 결의, 그다음에 건물의 일부 멸실을 복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관리단 집회 결의 사항이구나 하는 정도의 감만 익히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정지 청구나 43조, 44조, 45조 이런 규정들은 활용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하는 거죠. 또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 또 일반 결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점유자도 의결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집합건물법에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점유자의 의결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에 관련된 사항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련된 것, 두 번째가 수선 적립금, 세 번째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네 번째가 회계감사 면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약을 제정하거나 재건축 결의를 하는 이런 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좀 잘 이해하고 준수를 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 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단 집회는 집합건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구죠. 그래서 모든 구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